지금부터 2022학년 정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음 년까지는 갈 것 같아요. 다음 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 2022, 2023까지는 요 방향성이 그대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번 2022학년부터 정시에 큰 변화가 있는데요. 이 정시의 변화에 꼭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이과가 통합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거든요. 문과 이과 아이들을 통합시켜서 전체 데이터로 상대평가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는 문과대로 경쟁했고 이과는 이과대로 경쟁해가지고 이 두 아이들이 분리된 상태에서 점수를 만들어갖고 경쟁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건. 그런데 2022학년이 되면서 정시 변화에서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문과 이과를 통합시켜서 한꺼번에 때려놓고 경쟁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문과 아이들이 수학을 이과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밟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밟힌 데이터가 문과 아이들이 이과 아이들한테 상대적으로 밀리는 이 데이터가 결국은 대학교 정시를 찾을 때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022학년 정시 변화에서 꼭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새로운 데이터를 구성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2021학년까지 발표한 대학교 수능 정시 입결은 아무 필요도 없어요. 하나도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대학교 레벨이 낮아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작년 데이터 입결을 기준으로 활용할 것 같긴 하지만 상위권 대학일수록 작년 입결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과와 이과가 섞어져서 경쟁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구성해서 나눠서 지원하게끔 하는 입시가 처음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과 아이들보다 성적대가 분명 낮게 분포대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과 아이들은 작년에 비해서 점수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입결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정말 정시는 변수도 엄청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측 데이터를 가지고 대학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원리를 구성해서 만들지 못한다라면 솔직히 대학교 찾기가 생각보다 엄청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사정관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학교도 예측 데이터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더라는 거죠. 왜? 안 해봤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새로운 데이터를 얼마나 구성해낼 수 있냐의 싸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경쟁률이 엄청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쟁률 체크 자체가. 안 그래도 요번에 인원도 많아진 데다가 경쟁률이 수시 때 보셨지만 변화가 컸거든요. 더 많은 경쟁률을 보여줬잖아요. 대학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시에도 분명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새로운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경쟁률이라는 게 아마 입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학교를 찾기보다는 경쟁률 같은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것도 되게 이번 연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9월 모의고사 본 아이들의 문과와 이과를 나눠서 상대적인 평가로 계산을 해갖고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냥 어떻게 될 것 같냐면요. 인문계 아이들은 점수대가 좀 하락할 것 같고요. 자연계 학생들은 점수대가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조금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계산을 더 이제 대학별로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 컨쇼가 요번에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엑셀 파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건데 문과 애들은 좀 하락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요. 자연계 아이들은 상승할 건데
이게 가장 큰 문제, 지금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계 아이들 있잖아요. 자연계 아이들이 문과로 교차해서 넘어오는 게 지금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넘어올지를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컨쇼가 자연계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좀 설문조사라는 걸 해봤었는데, 대학 레벨만 높일 수 있다라면 우리는 문과로 교차할 생각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분명 문과 아이들이 이과 아이들보다 점수대가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자연계 아이들이 문과 위를 장악하고 들어가는 그 데이터 수치도 엄청나게 이번에 2022학년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률을 보는 건데, 그 경쟁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년 2022학년 정시는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정시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라면 이거 찾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여간 요런 상황이 지금 2022학년 정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이과 통합된 이 부분이 아마 큰 변화를 일으킬 거고, 자연계 아이들이 문과로 얼마나 넘어올지 이것도 솔직히 되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문과 아이들은 자연계로 못 넘어가나요? 네, 못 넘어가요. 걔네들은. 왜 그러냐면 문과 아이들이 뽑는 거와 자연계 아이들이 뽑는 게 대학교가 뽑고자 하는 방향성이 틀려요. 문과 같은 경우는 탐구를 보거든요. 그리고 수학이 통합되어 있어요. 근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과탐을 봐야 되는데 문과 아이들이 과탐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연계 아이들은 과탐 본 아이들이 문과에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히 경상계열과 이번에 사회과학 계열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시의 변화에 대해서 좀 잘 체크해야 되고, 쉽지 않은 입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